많은 짐이 있는 살림살이가 아니라서 대충 일 봐주고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저기 깨끗하게 집을 청소해주지는 못했다. 가뜩이나 짐 정리하기도 바쁜데 이런 자질구레한 청소까지 하려니 너무나 힘이 들고 이 나이가 되도록 가장 하기 싫은 일도 바로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며 주로 아내들이 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앞으로 나 혼자 다 해내야 한다는 것도 참 벅차고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하지만 오늘은 이사를 한 만큼 하기 싫은 청소를 해야 한다지만 보다시피 나도 짐을 풀고 정리하기 바쁘니 안 되겠다 싶어서 일하는 아줌마 좀 불러야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청소업체에 연락하여 청소부 아줌마나 불러서 청소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청소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파출부 한 명을 바로 보내준다고 한다. 난 알았다고 했고 전화를 끊고 1시간도 안 돼서 50대로 보이는 아줌마 한 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런데 청소하러 온 이 파출부 아줌마가 복장이며 행색이 파출부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 짧은 치마에 핸드백이며 긴 머리에 늘어뜨린 파마머리, 거기에 진한 화장에 반짝이는 립스틱까지. 파출부라기엔 참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파출부 아줌마는 일하려면 옷부터 갈아입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는 머쓱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니 자기가 오늘 파출부 사무실에서 대기한 게 아니라 근처에 다른 일로 볼일을 보고 있다가 파출부 사무실에서 연락받고 여기로 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복장이 불편하니 가지고 온 추리닝이 있으니까 그걸로 바로 갈아입는다고 해서 우선 난 알았다고 했다. 보아하니 언제 연락이 올 줄 몰라서 갈아입을 추리닝을 쇼핑백에 담아서 다니는 듯 보였다. 그러면서 그 아줌마는 추리닝이든 쇼핑백을 가지고 옆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이 아줌마가 다시 나오는 것이다. 옷도 안 갈아입은 채 그냥 나왔길래 나는 의아해하자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저번에 세탁하고 나서 꿰맨다는 걸 깜빡했다며 추리닝 바지가 뜯어져서 입기가 난감하다는 거다. 그러면서 그냥 입고 온 복장 그대로 일을 하겠다며 뭐부터 하면 되냐고 물어본다. 보시다시피 이사를 바로 와서 이곳저곳 청소할 곳이 많아서 그러니까 거실과 방, 화장실 모두 깨끗이 청소 좀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자 알겠다면서 그 복장 그대로 청소를 막 하는 것이다. 복장은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청소 솜씨는 남달랐다. 아주 야물딱지게 열심히 청소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줌마는 방 3개 중에서 안방을 비롯하여 나머지 방 2개까지 말끔히 먼지를 제거하며 청소를 끝냈고 거실도 청소를 말끔히 끝낸과 동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화장실로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좀 이상하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줌마인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면서 청소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난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고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계속 화장실 청소를 울면서 하길래 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줌마에게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선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래도 난 무슨 일인데 아까부터 이렇게 우시는 거냐고 하니까 아줌마는 연신 죄송하다며 청소하러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속상하다 보니 울음이 나온다는 거였다. 난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 청소를 멈추시고 거실로 나와서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드시면서 잠깐 쉬라고 하니까 아줌마는 주저없이 청소를 멈추고 거실로 나와서 커피를 마신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신 후 갑자기 나에게 사장님, 술은 없나요? 라고 하길래 난 당황했지만 맥주는 있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는 커피 대신 맥주 좀 마시겠다는 거다. 그러면서 남은 일 하는데 피해 안 줄 테니 맥주 좀 마실 수 있냐고 하길래 난 그러라고 하며 냉장고에 든 맥주를 꺼내줬다. 파출부 아줌마는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고 도저히 속상해서 맥주를 마시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난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으니 남편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다면서 자기 남편이 사장님 같은 분이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허구한 날 화투에 술에 쩔어 살다 보니 자기도 이젠 50이 넘은 나이이기에 다 때려치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대학 졸업도 못한 아이들이 걸려서 이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사는 자기 처지를 남들이 알까 무섭다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남편의 화투비 때문에 집안이 너무 힘들다 보니 이런 복장을 하고 아침 대바람부터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러 나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도 사장님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참 부끄럽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렇게 맥주를 마시니? 여기서라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나 보다며 자기가 주책 맞았다고 한다. 난 아니라며 괜찮다고 했고 왠지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에 좀 짠한 느낌이 들었다. 청소도 얼추 다 끝냈겠다. 오늘 일한 일당을 주고 일찍 보내려고 마음먹었다. 파출부 아줌마는 내가 준 일당을 받으며 하는 말이 아직 일도도 안 끝냈는데 왜 일당을 이렇게 먼저 주시는 거냐고 해서 나는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니 그 파출부 아줌마가 잠시 또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고맙다고 한다. 그리곤 파출부 아줌마는 갔다. 난 남아서 나머지 청소를 했고 나도 그날은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다. 다음 날도 못다한 이삿짐 정리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파출부 아줌마가 보이는 곳에 청소는 말끔히 한 건 맞지만 베란다 틈이나 창문틀 같은 곳에 먼지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가뜩이나 베란다와 창문도 많은 이 넓은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내 성격에 안 되겠다 생각하여 돈 좀 주더라도 어제처럼 파출부 좀 불러야겠다 생각해서 파출부 센터에 연락했더니 지금 바로 아줌마를 보내준단다. 그리고 어제처럼 1시간도 안 돼서 파출부 아줌마가 왔는데 어제 다녀간 그 파출부 아줌마다. 그 아줌마는 오자마자 하는 말이 어제 자기가 제대로 청소를 못해서 또 부르신 거냐고 하길래 난 그게 아니라 못다한 청소가 좀 있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아줌마는 오늘은 더 열심히 하겠다며 어디부터 하면 되냐고 하길래 난 설명을 했고 아줌마는 연신 청소를 했다. 근데 참 청소를 야물딱지게 잘한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평범한 복장을 했는데 이 아줌마 또 청소하면서 조금씩 흐느끼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우는 거다. 그래서 난 남편 때문에 또 그러시는 거냐며 가까이 가서 조심스레 물으니 이 아줌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울면서 갑자기 나에게 안기며 막 더서럽게 우는 거다. 갑자기 이러길래 난감했지만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아줌마라서 밀쳐내기도 그렇고 그냥 위로하듯 가만히 서 있으니 아줌마가 울면서 이내 이성을 찾은 건지 안고 있던 내 몸에서 떨어지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속상해서 사장님이 그렇게 위로해주니까 복받친 것 같다며 청소를 다시 시작하길래 난 뭔가에 홀린 듯 그 아줌마를 더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우린 한동안 같이 있었고 그 뒤 얼마 후 아줌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사모님이 알면 어쩌려고 그러신 거냐고 해서 나이 60 넘어서 아내와 성격 안 맞아서 이혼했다고 말하니 갑자기 이 파출부 아줌마가 그러냐면서 그럼 마음 편하니 애인 만들어도 되지 않겠냐며 이젠 대놓고 자신이 애인으로서 어떠냐는 것처럼 물어본다. 난 괜찮다고 했다. 그러자 아줌마는 좋다면서 자기도 이렇게 사장님과 함께 있으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돈도 벌을 수 있어서 좋다며 나중에는 파출부로 일하러 온 게 아닌 호감 상대로 다시 찾아오고 싶다고 하길래 물론이라며 나도 괜찮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느지막이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고 그 파출부 아줌마는 술과 화투에 쩔어 있던 남편과 이혼을 했다. 그 후 그 아줌마와 연애를 2년을 했지만 여기저기서 나 몰래 만나는 남자들이 많아 보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멀어졌고 헤어지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보니 그 아줌마를
마지막으로 본 지가 벌써 5년 전 일인데 지금쯤 어디에서 파출부 일을 할지? 아니면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했을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그렇게 혼자 살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아무튼 어딘가에서 분명 잘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